있습니다. 33번입니다. 협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지금 협회 국회 계류 중인데요. 앞으로는 협회에 무조건 가입하게 해달라고 지금 해가지고 입법 지금 예고되고 국회에 심의 중입니다. 지금은 협회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일반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고 하면은 회비도 더 많이 받을 것이고요. 그 대신에 힘은 강력해지겠죠. 단체로 투쟁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은 협회 개업공인중개사는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1번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면 X죠.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이 19명인데 19명 중에서 10명 이상 출석, 10명 출석했으면 6명 이상 찬성하면 되죠. 재적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7명 이상 11명 이하,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하, 상가임대차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공제운영위원회는 둔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협회는 서울에 주된 사무소 두어야 한다는 규정 삭제됐다. 어디에 두든 상관없다. 지방 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4번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죠. 3분의 1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맨 밑에 3분의 1이 있습니다. 이 19명 중에서 협회 회장이나 협회 임원은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니까 6명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협회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외부 위원을 많이 초빙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미만입니다. 그래서 6명 이하여야 합니다.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번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상호간에 선출하는 게 호선이죠. 호선합니다.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없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행한데 공제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있다. 그래서 33번에 4번이고요. 34번 옳은 것은 했는데 기출문제입니다. 경매는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기출문제 위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34번에 1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이 10분의 1입니다. 매수가격, 입찰가격, 응찰가격이 아니라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2번은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기한. 오늘 며칠입니까? 14일인가? 13일이에요? 13일까지 돈 내면 되면 19일날 돈 있으면 9일날 돈 내면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기일이면 딱 13일이면 13일만 돈 낼 수 있고 12일 어제 돈 있어도 어제 못 낸다고요? 근데 기한이기 때문에 돈 있으면 어제 내버리면 어제 소유권 취득하고 돈 내는 순간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3번은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해서 공고해야 됩니다. 4번 이걸 강의한 적이 없는데 4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게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 경매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뒤의 경매 신청을 각하하는 게 아니라 법원은 다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집행 절차에 따라 경매를 한다라고 민사집행법 8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만약에 4번처럼 이렇게 안 배운 게 시험에 나오면 안 배운 거는 보통 답이 잘 아니에요. 전혀 안 들어본 거는. 한 번도 저한테 안 들어본 게 몇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최대 4문제까지. 34번에 5번입니다. 매각 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맞습니다.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배당 요구하면 최선순위라도. 그런데 임차권의 경우 최선순위인 경우
배당 요구를 해도 전액 다 배당 못 받았다면 다 받을 때까지 대항력 주장할 수 있죠.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후순위보다 다 먼저 받으니까 현실적으로 전세권자가 다 배당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5번도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누가 과태료 부과 징수하는지. 답은 3번이죠.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입니다. 시도이사가 하는 건 딱 두 개입니다. 연수교육 시도이사가 하니까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격증 시도이사에게 반납하니까 반납 안 하면 시도이사가 부과하죠. 나머지 협회가 국토부 장관이 부과하는 것은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토부 장관이 부과를 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는 오로지 신고관청이 부과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고관청만 과태료 부과하고 시도이사나 국토부 장관이 과태료 부과하는 거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그 4번에 있네요. 4번. 오직 신고관청만 과태료 부과합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누가 부가징수권자가 누군지 잘 모르면 뿌린 자가 거두리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결정권자와 변경권자는 똑같습니다. 36번이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인데 단 기출문제는 밑에 몇 개인가가 아니라 기역, 니은, 보기를 줬을 뿐이에요. 기출문제예요. 자, 포인트가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입니다. 주택 아니라는 이야기죠. 상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2분의 1 이상이 주택이어야 전부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이니까 주택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뭐 했습니까? 매매계약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역.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보수받을 수 있다.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죠? 맞습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조례 아니라고요. 3분의 1이 주택이니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보수받습니다. 틀렸습니다. A씨, 사무소, 물론 주택일 것 같으면 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죠. 주택 아니기 때문에 니은 X고요. 디귿은 맞습니다.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동일 세 번 들어가면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디귿은. 리얼은 이거 3분의 1이 주택이니까 주택 외의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리얼 X고요. 그 다음에 미음에 주택 외의 경우에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명시해야 되죠. 주택의 경우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요율을 게시하면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역, 디귿, 미음. 37번 옳은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와 소공이 아닌 자도 행정형벌 받을 수 있다. 무등록 중개업자 3년에 3천만 원, 거래정보사업자 1년에 1천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니은 개공, 소공 아닌 자도 질서벌 받을 수 있다.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개공, 소공 아닌 자도 행정처분 받을 수 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리얼, 협회에 대한 재정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뿐이다. 맞죠? 인가취소 없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위반시 제재는. 물론 위반했을 경우. 맞습니다. 다 옳은 내용입니다. 38번 틀린 것은 했는데 시장 군수구청장은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맞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뭡니까?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 거짓 해임, 거짓으로 해임을 하도록 허가를 했다. 거짓 신고,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고요. 해제되었는데 30일 이내 해제 신고 안 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죠.
그 다음에 임대차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항상 돈은 뭐 줄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항상 국가에서 돈 나가는 거는 잘 안 합니다. 니은 포상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공인중개사법은 50%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전액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니은 신고관청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이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시도의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제출받은 시도의사는 1개월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죠. 3번 틀렸고요.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이에요. 외국인이 군문자야에서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 안 받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군문자야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5번 외국인 특례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2년에 2천만 원. 외국인 특례가 군문자야잖아요. 특별한 예외. 외국인도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이라고 했죠. 특례에 의해서 군문자야에서 허가받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맞습니다. 답 3번입니다. 39번 오늘 처음 아닙니다. 이 문제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낸다고 반복의 힘이 무섭다고 했어요. 암기 프린트 5번 6번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과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으로서 공통적 정보 아닌 것. 니은 바닥면의 상태가 올해 신설됐다고 했죠. 올해 확인 설명해야 되는 걸로 신설됐고 정보 공개하는 거에는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바닥면의 상태. 리얼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만 해야 될 내용이고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은 아니다. 단 공시지가도 임대차인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은 확인 설명만 할 내용입니다. 중개보수 산출 내역도 확인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에만 기재하지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시옷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도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지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니죠. 암기 프린트 5번 6번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바닥면의 상태, 리얼 공시지가, 미음 토지 이용 계획, 비업 중개보수 산출 내역, 시효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이 5개가 공통적 정보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입니다. 매수 신청 내린 등록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는 6월이야죠. 암기 프린트 42번에 2번.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공인중개사법은 6월 이하입니다. 가중하더라도 6개월 초과할 수 없죠. 근데 매수 신청 대리는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업무정지당해도 업무정지당했다고 출입문에 써붙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수신청 내리는 업무정지당하면 당했다고 출입문에 써붙여야 된다. 논리적으로 보면 출입문에 표시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하는 게 맞죠.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그냥 몰래 하라는 이야기예요. 일반 국민들은 업무정지된 걸 모르니까 몰래 하더라도 사실상 적극적으로 나가서 조사하진 않아요. 등록관청은. 지금 이거 협회에서는 그 옛날에 지도단속권이 협회에 있었어요. 그걸 전부 다 협회에서 하니까 자꾸 봐주고 이런다고 협회 못 믿겠다고 지금 등록관청으로 이관됐거든요.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는 거 보면 이제 협회가 지도감독권이 있어. 무등록 중개업자 단속 권한이 있다고요. 그러면 아마 협회 권한이 강해지겠죠. 그리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면. 네?
그까지 가르쳐 줄까요? 그거는 업무 정지되면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업무 못 하니까 가르쳐 주더라고요. 편법을 할 수 있는 걸 등록관청에서 이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더라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업무 정지 당하면 폐업을 하는 거예요. 폐업. 업무 정지 처분이 있기 전에 폐업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직원 소속 관계사 자격증 있는 사람 이름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같이 근무하는 거 괜찮대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안 되잖아요. 업무 정지 받기 전에 폐업을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그냥 업무 정지 당하고 나면 공동으로 사용 안 되잖아요. 그냥 자격증 있는 사람을 빨리 구하는 거. 업무 정지할 건 미리 말하잖아요. 연락 오잖아요. 지금 뭐 위반했다, 의견 제출 기회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다 알거든. 미리 될지 안 될지. 바로 딴 사람 명의로 이제 등록을 하고 자기는 폐업해버리고. 네, 그렇죠. 업무 정지는 그렇죠. 1년만 지나면 다시 등록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 그러니까 등록관청에서 이렇게 하면 사실상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거 알려주는 거 이렇게 하라고. 업무정지 당하고 나면은 공동으로 사용 못 하잖아요. 직원을 근무 못 하잖아요. 그냥 당하기 전에 빨리 폐업하라고 알려주더라고. 빨리 폐업 신고하고 먼저 업무정지 한다고 하면 6개월을 하면 6개월 동안 문 닫아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학원 6개월 동안 강의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폐업해버리고 바로 폐업한 장소에 다른 사람이 등록하는 건 가능해요. 네? 찔리면 업무정지 한다고 하면 뭐 업무정지 한다 미리 다 우리 스티커 끊기면 다 미리 연락 오잖아. 지금 가태료 부과하겠다고. 그 마찬가지로 업무정지도 연락 다 와요. 미리 민원 제기됐다. 이거 해결 안 하면 나가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해요. 네, 폐업은 신고하면 바로 수리돼요. 그 폐업 다 해버리고 자격증 있는 직원 이름으로 사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으로 1년 동안 등록했다가 간판에다가 이제 이름만 바꾸면 대표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스티커 밑에 그 조그맣게 노랗게 이름만 오래 붙여놔가지고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업무 정지되면 업무 못하는데 이게 왜 한 명도 없냐? 출입문에 표시도 안 돼 있고 한 명도 안 됐냐 물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됐다. 됐어도 어떻게든 업무를 한다는 이야기. 현실적으로 다른 자격증 있는 사람 구해가지고 지금 뭐 자격증 딴 사람이 50만 명이 넘는데 그중에 개업한 사람은 11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자격증 늘린 게 자격증이에요. 막상 여러분들은 합격하기 힘들지만 해보면 또 합격한 사람 엄청 많아요. 저도 자격증 2번이나 땄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현업에 가서 여러분들이 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세요. 사고 나기 전에 연락해야 되겠죠.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되냐고. 지금 여기도 시내 다니다 보니까 옛날에 제 수업 들었던 분들 많이 있더라고. 간판 저한테 많이 물었던 분은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그 지금 간판 달고 하고 있는 분들 많아요. 제가 10몇 년 전에도 여기 강의를 했었어요. 옛날에 뭐 우리 학원밖에 없었으니까 전부 우리 학원 출신들이 다. 자, 그래서 1번, 2번 맞고 3번 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휴폐업 신고,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 자격취소, 자격정지 밑줄 치세요. 시험에는 이게 거의 안 나왔어요. 저도 말 안 했고요. 헷갈릴까봐. 우리 암기 프린트 25번에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암기 프린트 25번에 보면 그 동그라미 6번에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게 6가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6번에 보면 등록 취소 업무정지는 통보되는데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통보 안 된다고 돼 있죠. 암기 프린트 25번에 그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3번에는 자격 취소 자격정지 등록 취소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이렇게 되죠. 통보 안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입법의 불비라고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요. 법이 논리적으로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법하고 매수신청대리 규칙하고 지금 안 맞는다고. 지금 입법의 불비예요. 어쨌든 그냥 시험에 나오면 이거는 매수신청대리에서는 자격정지 자격취소 통보받았다 해도 그냥 그대로 해야 돼. 이게 법조문에 있는 거지. 제가 제 개인 감정을 넣은 글자는 없어요.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하고요. 통보받은 협회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합니다.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모순이 아까도 말했지만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할 때는 자격 취소 자격증지를 통보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또 통보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답이 안 나와. 그냥 그 공인중개사법 풀 때는 통보 안 한다고 하고 매수 신청 내리와 관련해서 나오면 통보받았다고 해야 돼. 이걸 제가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거의 말 안 했어요. 이제 마지막 문제 이걸 내놨는데 시험에도 거의 안 나와. 이게 나오면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통보 안 했는데 어떻게 통보받았냐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두 정답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방법원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합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다음 달 며칠까지? 15일까지 협회에 통지합니다. 지금 왜 이렇게 하겠어요? 서로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탈법 행위를 한 사람들 행정처분하려고. 그러면 이 다음 달 15일 할 때 이 다음 달이 같은 달이에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요거대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따진다면 5일이네요. 근데 시험에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렇게 절대 안 나오겠죠? 그냥 법조문 있는 그대로 다음 달 15일이라고 나와요. 나온다면. 이것도 잘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한 문제 나오거든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 문제 나오니까 이런 부분이 시험에는 거의 자주 나오지는 않는다고요. (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별도 받지 않아도 된다. 기출문제입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경매 실무교육하고 중개 실무교육은 별도의 교육이잖아요. 둘 다 받아야 됩니다. 다만 사전교육, 우리 교육제도 암기 프린트 53번에 보면 교육제도가 5개 있는데 그중에서 사전교육이 가운데 있는 3개입니다. 중개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요 3개 사전교육인데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이 아니라 1년입니다. 1년. 1년이기 때문에 사전교육 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 암기 프린트를 휴대폰에 넣어놨어요. 어떻게? PDF 파일로? 스캐너. 감사합니다. 그럼 내 시험장에 가서는 휴대폰 그거 못 보죠. 아마 못 볼 것 같은데 시험장에 갔을 때는 그 우리 그 요약집 맨 뒤에 있으니까 그 한번 꼭 읽어 보셔야 돼요. 1시간 50분 1차 보고 나면 점심시간이 1시간 50분이거든요. 밖에 밥 먹으러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나가는 게 좋아요, 안 나가는 게 좋아요? 나가서 술 먹고 안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냥 어차피 아니 너 시험 잘 봤냐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사양지심 있잖아요. 잘 봐도 그냥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못 봤으면 가자. 1차 떨어진 거 2차 보면 뭐하노. 2차 봐도 떨어지는데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럼 가서 채점 해보니까 1차 78점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작년에. 2차 봤으면 합격할 텐데 끝까지 2차 봐야 되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 보셔야 돼요.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2차를 한번 경험을 쌓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내년에 또다시 할 때.
그 제가 2차 시험 보면 2차 시험 앉아 있는 분 보면 한 5명 앉아 있어요. 거의 다 나가버리고 없어요. 아니 절반 정도 한 교실에 절반 정도 있는데 1, 2차 같이 보는데 1차 보고 벌써 집에 간 사람이 반은 넘는다고요. 그리고 또 그 반 있는 그 중에서 30분 남았다면 또 반 나가버리고 한 서너 명밖에 안 남아있어요. 한 30분 남았다고 하면. 끝까지 있는 게 좋아요. 그게 직접 경험을 해봐야 한번 상황을 알아야 어떤 시츄에이션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다음에 시험을 볼 때도 엄청난 도움이 되니까 설령 떨어지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X입니다. 그 중개업도 하고 매수 신청 대리도 하려면 둘 다 하려면 실무교육 둘 다 받아야 되죠. 교육제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 암기 프린트 53번 보고 답해 보십시오.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은 5개 중에서 오로지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밖에 없죠.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 전문대 협회만 가능하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안 됩니다. 그러나 중개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위탁은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실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교육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교육 안 받아도 처벌 규정은 없다. 자, 그 다음에 교육 대상은 개업공개사 등이 받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고요. 연수교육은 소공, 개공만 받기 때문에 자격증 없는 임원은 연수교육 대상 아니다.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다 받아야 된다. 모든 임원 사원 다 받아야 된다.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오직 대표자만 받습니다. 교육 내용을 보면 중개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교육 시간이 규정 없는 것도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가장 짧은 것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연수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중개실무교육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경매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거 연수교육밖에 없습니다. 연수교육 100만 원 이하 과태료 X입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단 개별 기준은 최대 100만 원입니다. 그 100만 원에 2분의 1을 가중시키면 150만 원 부과할 수도 있죠. 그 100만 원 이하는 무조건 X입니다. 사전교육은 교육 언제 한다고 통지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사전교육은 개업하거나 취직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는 게 사전교육이죠. 누가 개업할지 누가 취직할지 모르는데 교육한다고 문자 보내고 연락하면 그냥 무조건 받아야 되는 줄 알고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취직하거나 개업할 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사전교육은 연락 안 해줍니다. 어디서 교육한다는 거.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인터넷에 찾아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제 강의하는데 찾고 싶으면 동국대학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이렇게 치면 제가 강의하는데 나옵니다. 그 사전교육은 통보를 안 해주는데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 줍니다. 대상자에게, 개공, 소공에게.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해 줍니다.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해 준다. 그럼 현실적으로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받으러 온다 안 온다 처벌 규정도 없는데 다 옵니다. 행정지도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직목회에다가 연락한다고요. 이번에 교육하는데 교육받아라 오면 무조건 자료 받아가지고 하고 사인해라, 서명해라. 서명 안 돼 있는 중개업소 단속하러 나가겠다. 앞으로 단속할 때. 이렇게 하니까 행정지도라고 그걸 다 받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자,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5번은 보수 지급 시기는 매수 신청인과 매수 신청 대리인의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중개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입니다. 그 우리 요약집 맨 뒤에 보면 그 220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비교가 되어 있는데요. 간략하게 매수 신청 대리에 대해서 보면
220페이지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권의 범위를 보면 7가지 할 수 있다. 근데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거기 소송 대리 X 적어놔요. 명도 소송, 배당 이의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은 안 됩니다.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자, 그다음에 220페이지 맨 밑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하고 중개상물하고 똑같습니다. 즉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아니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대상 아니고 계약서 금인 대상도 아닙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결론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투자나 투기할 대상 아니다. 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요건을 보면 주의해야 될 게 등록 요건 221페이지 등록 요건에 보면 동그라미 3번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 미리 보정 가입을 해야 됩니다. 보정범위나 공제 공탁을.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미리 하는 게 아니라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이죠. 내년 1월 1일부터 이 보정 설정 금액이 매수 신청 대리도 바뀌고 공인중개사법에도 바뀌어요. 올해 시험까지는 안 바뀌니까 금액이 얼마로 바뀐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올해 꼭 합격하셔야 된다고 내년 되면 또 다 법 바뀐다고요. 새로 잊어먹고 안개하기 더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등록의 결격 사유라고 있는데 이 매수 신청 대리 결격 사유는 5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오른쪽에 있는 공인중개사법상 결격 사유 외에 더 추가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법인인 개업공개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매수신청 대리 결격사유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못하는 거죠. 개업공개사가 될 수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등록 공인중개사법에서는 7일 이내 등록 처분 통지하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 222페이지 그 실무교육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개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사원 전원이 다 받는데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는다. 보정 설정 금액은 똑같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법은 지역농협 1,000만 원 이상인데 매수신청 대리는 지역농협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못하죠. 그러니까 가입할 필요 없고 부칙개공도 매수신청 대리 못하니까 따로 가입할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보존 의무인데 매수신청 대리 관련 서류 모두 5년 보존. 공인중개사법은 계약서 5년,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해야 될 사항. 공인중개사법은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인데 매수신청 대리는 세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취득함에 따라 인수되는 권리 설명해야 되죠. 자, 금지행위. 매수신청 대리 금지행위는 거기 2번, 3번이 시험에 나왔어요.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신청을 하는 행위. 3번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왜? 경매는 1등 1명 뽑는 거잖아요. 경쟁매매 1명 1등 뽑는데 여러 명한테 내가 1등 시켜줄게 하고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50만 원 받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상도에 어긋나죠. 1명밖에 안 되는데 여러 남자한테 당신만을 사랑해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여자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는 한 여자밖에 사랑을 못해요. 224페이지 보수입니다. 보수. 거기 보수 그 224페이지 오른쪽 동그라미 1번 뒤에 그 지금 오타 안 고쳤으면 고치세요. 천분의 9가 아니라 천분의 7, 천분의 8이 아니고 천분의 6으로 고쳐야 되죠. 224 오른쪽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고쳐져 있나요? 안 고쳤어요? 있어요? 안 고쳐져 있어요? 빨리 고치세요. 그럼 그 224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동그라미 1번에 주택의 경우 매매는 매매 교환은 천분의 9에서 천분의 7, 임대차는 천분의 8에서 천분의 6으로. 예, 금액이 따라 달라요.
아니 그 이제 상대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금액이 안 나오면 최대 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를 정한다 하면 뭐 상대적으로 맞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15억 이상입니다. 근데 그 최고가 시험에 나온다면 이거 최고율만 나오지 그 다 낼 수는 없겠죠. 그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그걸 다 내면은 그 시도조례에 원래는 시도조례에 있어야 될 내용을 국토부령으로 만든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야당 지역이 장악을 한 지자체에서는 정부 말을 안 들을 수 있잖아요. 시도조례 빨리 개정 안 해버리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토부령으로 정해놓고 그 국토부령을 위반한 조례는 무효라고 아예 붙이게 적어놨어요. 무효라고 붙이게 안 적어놔도 당연히 상위규범을 위반한 하위규범은 무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무효라고까지도 적어놨어요. 물론 그 15억 이상 이 말 들어가야 됩니다. 원칙은. 그런데 안 들어가더라도 이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를 정한다 하면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이걸 초과하지는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지도감독관 정도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협회는 무조건 국토부 장관이 지도감독합니다. 지부지회도. 근데 매수신청대리는 법원 행정처장은 협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방법원장, 협회, 시도, 지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 지도감독합니다. 자, 그 다음에 225페이지 등록증 반납, 사망, 해산했을 때 등록증 반납.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사망하면 반납 규정 없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법인 해산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대표자 이 어떤 자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 이 어떤 자가 반납해야 됩니다. 매수신청대리는 절대적 업무정지가 있습니다. 폐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 휴업하면 폐업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업무정지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절대적 업무정지 없죠. 공인중개사법은 6월이한데 매수신청대리는 1월 이상 2년이야. 자,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 표시, 업무정지 당하면 출입문에 표시해야 되고요. 공인중개사법은 출입문에 표시할 의무 없습니다. 이게 공인중개사법하고 매수신청대리하고 비교 정리입니다. 자, 그 230페이지 요약집 230페이지 오른쪽 메뉴에 그 13번에 동그라미 2번 뒤에 주택법상 주택을 건축법으로 고치시라고요. 건축법. 그 다시 말하면 뭐 건축법이나 주택법이나 큰 의미는 없는데 결론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상가 이런 거는 자금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주택법상 또는 건축법상 둘 다 주택 아니잖아요. 오피스텔도 누가 따졌나 봐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이잖아요. 준주택이면 주택이 준하는 거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니까 바꾼 거예요. 건축법상은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죠. 그래서 건축법으로 바꿨는 것 같아요. 왜 바꿨는지는 이유는 설명 안 하는데 제 생각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상가는 자금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없다. 그리고 그 암기 프린트 13번 맨 밑에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1억 이상인 경우 지분거래면 금액과 무관하게 기타 지역은 6억 이상 토지 취득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된다. 자금조달계획은 주택하고 토지밖에 없어요. 상가,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은 자금조달계획 제출하는 거 없습니다. 그 뒤에 그 암기 프린트 꼭 시험장에 가서 읽어보셔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오늘 10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